우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민어라는 생선, 큰 민어, 큰 민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민어는 아닌 거예요. 받치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국물을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가격은 우리 민어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횟집이나 이런 데서 이걸 민어라고 이제 속여서 파는 거죠. 지난 8일 국정감사에 등장한 커다란 물고기.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량진에서 직접 공수해온 중국산 큰민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민어면 민어지 큰민어는 뭐고 국정감사에는 왜 민어를 들고 나온 걸까요? 저희 팩트체크 NM팀이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팩추단 해냄팀입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실제 민어를 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 신기해서 왜 국정감사에서 민어가 등장했을까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민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어과는 27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재갑 의원이 들고 나온 큰 민어는 270종의 민어과에 속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큰 민어는 민어다? 큰 민어는 민어과에는 속하지만 종과 속이 달라 민어라고 부를 수 없는 다른 생선입니다. 민어를 큰 민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뭘까 찾아봤는데 한겨레에서는 큰 민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고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번역해서 쓰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저희는 큰 민어와 민어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민어랑 큰 민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큰 민어는 시간에 따라서는 시력이 단단히 꼬리 지나니까 민어가 진짜 약한 편이고요. 또 민어보다 더 그렇다면 두 번째 팩트체크. 수산시장에서는 민어를 구분해서 팔고 있을까? 노량진 수상시장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상인분들께 어떻게 민어를 판매하고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민어 들고 나와서 소격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의원이 말을 한 적 있었는데 그걸 보셨나요? 글쎄 저는 이제 못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민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장부터 이게 원산지 표시가 나 있어요. 네, 그것을 허위 표시를 하게 되면은 걸리면 거기서부터 영업정지가 나와요. 저희 시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큰민어가 나올 때 원산지 정확히 표기해서 팔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요즘 중국산 민어 해가지고 양식 민어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갑을 해가지고 자연산에 갖고 이제 파는 경우도 많이 예고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건 큰민어 같은 경우에 양식이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잘 돌아다니고 국산 자연산 민어는 수심이 깊은 데서 잡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불에가 부풀어가지고 다 배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것만 봐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중국산 그 점성어가 들어왔을 때 이게 민어하고 많이 닮았다 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소비자들이 와서 조금만 관심 있게 물어보면은 속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자연산 민어와 큰 민어는 아주 많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굉장히 구분을 잘 해서 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다. 먼저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그런 품목 번호가 따로 있고 또 이것이 원산지 표기에 관련한 법령이 따로 있고 활어로서 판매가 될 때 그리고 식당에서 요리로서 나갈 때 규제나 이런 법령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업종에 따라 원산지 의무 표기하는 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식당 손님에게 조리되어 제공되는 경우 15개 품목이 원산지 의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횟집에서 큰 민어가 민어로 등갑돼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건가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세 번째 팩트체크.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는 계속 나온다? 저희는 최근 국감에 큰 민어를 들고 나온 윤재갑 의원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피해 입는데 재탕, 삼탕,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개선,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 의무이기 때문에 부처랑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민어가 국정감사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10월에도 외래어종을 민어로 표기해 파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5년 전에는
민어는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도미초밥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틸라피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문제만 제기한 것은 아닐까요? 저희는 2015년에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이종배 의원실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게 뭐 개정안을 저희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뭐 팔로우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과연 입법기관이나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이 3년 연속 15건, 2년 연속 13건, 2년 경년 11건 등 39건, 해양수산부가 3년 연속 18건, 2년 연속 8건, 2년 경년 1건 등 27건입니다. 국정감사의 문제는 무리한 일정, 사후 관리, 증인 채택 문제, 과다한 자료 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복되는 국정감사를 만들게 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해결은 국회의원의 의지에만 맡기게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아이템이 재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퍼포먼스에 주목할 거 아니라 예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언론에서 직접 확인해주고 또 저희들에게 알려준다면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왔다는 큰 민어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2020년 국정감사. 퍼포먼스 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 언론, 그리고 다름 아닌 우리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팩추단 해냄팀만큼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아이템 뭐 하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좋지.